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2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0.34% 올랐고요. 나스닥은 0.07% 하락을 했습니다. 큰 변동은 없었지만 다우가 4만을 넘겼다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종가상 4만을 넘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미국 다우 산업이 생긴 지가 128년이 되었는데요. 역사상으로 처음에 있는 모습입니다. 3만선에서 4만선까지 가는데 약 1만 포인트가 오르는데 3년 6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요번에 상승은 작년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됐거든요.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했고 또 연준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그거 시장을 이끌었다가 잠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어졌었죠. 그렇다가 다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생겼다가 다시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나오면서 4만 포인트를 넘깁니다. 미국의 금리는 현재 5.25에서 5.5 사이죠.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완화되면서 시장에서는 9월부터 연 2회, 그러니까 올해 2회, 9월, 12월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시장에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지수가 4만을 넘기면서 공포지수, 빅스지수죠. 이게 최저치가 됩니다. 2019년 이후로 최저치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연말에 다우지수 42,500 정도까지 예상하는 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기술적으로는 만약에 간다면 41,5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포인트 차이가 나는데요. 뭐 기술적인 걸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22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또다시 서프라이즈가 되는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지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적은 3분기 연속으로는 실적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올해가 이번이 3분기째인데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봐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F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지난 연준 회의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제롬 파월이 성명서 발표하는 내용과 연준 의원들 사이의 얘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특히 이번 주에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많습니다. 연준 의원내는 뭐 닐 카시카리처럼 완전히 매파도 있고 중도파도 있고 비둘기파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있습니다. 일단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원총재가 18일 날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일 날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아니 오늘이죠. 죄송합니다. 오늘 이유니까 내일을 생각했는데 오늘입니다. 오늘 밤에 제롬 파월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롬 파월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격리 상태죠. 그래서 메시지는 나온다고 합니다. 21일 날 화요일 내일이죠. 토마스 바킨스 리추먼드, 그 다음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원 총재, 이 두 사람의 발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존 윌리엄스는 그래도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이의 발언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제조업 지수가 회복되면서 유가도 한 1%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스닥 다우의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의 차트 보시면은 요 고점, 지난번 요 고점이 얼마였냐면 이게 39,889였거든요. 그거를 수요일날 돌파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39,935까지 갔다가 그 다음날 40,051까지 갔었어요. 목요일날. 그리고 일단 돌파는 다 된 거였죠. 목요일까지 돌파가 다 됐었는데 약간 눌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비석형 캔들을 생각하고 추세 반전일까라는 어떤 시장 분위기가 좀 형성됐었는데 바로 양봉을 세워서 올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나스닥도 보시면은 지금 뭐 다 돌파됐어요. 요날 완전히 고가를 찍고서 살짝 밀렸다가
금요일날 마이너스 0.5%까지 밀렸다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조금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지난번 고점의 연장선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우도 마찬가지로 이 연장선까지 가게 되면 41,500 정도 나오거든요. 시장 얘기는 42,500 얘기지만 요거로는 41,500 정도 나오는데, 어쨌든 한 번 더 오르게 된다면 추가 상승을 열어놓고 보는 게 맞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서브텍사스 중진류가 1% 정도 올랐습니다. 요 안에 갇혀야 한다고 했죠. 이걸 벗어나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하반경 시절 무려 3일, 6일, 9일 9거래일 동안 사방경 시설 확보를 하고서 양봉을 세웠기 때문에 이 유가는 다시 올라갈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또 지표가 또 이상하게 될 수도 있겠죠. 지표가 물론 뭐 유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거비이기 때문에 뭐 주거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유가가 만약에 많이 올라 버리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리가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저는 이제 10번째 금리 동결을 했는데 11번째 동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금통위에는 신임 금통위원이 있습니다. 이수영과 김종화 금통위원이 있는데요. 이들의 발언도 한번 봐야겠죠. 이들이 매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하는 내부의 금통위도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사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 우리나라 금리 인하하고 할 건데요.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상관없이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국내장은 좀 많이 빠졌어요. 아시아 시장 보시면 니케이 0.3%, 대만 0.2%, 항생과 중국 1%까지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1%가 넘게 빠졌습니다. 1%. 2724. 그 다음에 코스피 선물은 1.2%나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수급적인 동향을 좀 보면요, 이렇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입니다. 근데 개인 7천억을 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데 개인이 7천억이 숫자가 안 맞죠. 요거 4천억인데 3천억이 어디 폈죠? 기타에서 3,200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타에서 물량을 퍼부은 거죠. 기타에서 물량을 퍼부어서 지난주 금요일날 국내장을 좀 밀어냈다, 뭐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개인만 7천억 정도 매수하면서 시장을 사주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문제가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봐도 지금 보시면 전부 음봉이죠. 전부 음봉. 물론 음봉을 주면서도 양봉이 나와서 올라간 경우도 있지만 계속 음봉으로 떨어지고 올라가면서도 다 음봉, 내려오면서 다 음봉입니다. 그렇죠? 이게 음봉이라는 얘기 뭐냐면 시가는 고가였는데 종가는 저가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 정강후약이니까 누가 두드려 패고 있는 거죠. 누가 두드려 패서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만들었던 HBS3 이게 이제 엔비디아로도 품질 테스트를 어떻게 받을 거냐, 이 싸움이 되겠죠. 그게 지금 2분기에 나오느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뭐 그거와 뭐 연계해서 영업이익을 어마어마하게 좀 잡는 그런 뉴스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무려 6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으로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날도 1%, 그 0.2% 갔다가 1.9% 빠졌고요. 이날은 1.75%까지 갔다 0.6% 하락했고요. 이날은 0.8% 갔다 마이너스 2%까지 빠졌었고요. 이날은 보합 거의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이날도 2.65% 갔다가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이날도 0.7% 상승 갔다 마이너스 1%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마이너스로 밀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동향을 이번 주 돌아오는데 꼭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못 가면 좀 어렵죠. 특히 HLB 종목들이 FDA에서 신약 승인을 못 받았죠. 그러면서 그 HLB 그룹주들이 전부 하종 시작하면서 코스닥이 1.5%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코스피가 같이 덩달아 따라붙은 하락이거든요. 뭐 시장에서는 미국의 뭐 금리나 가능성이 약해서 우리나라가 빠졌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코스닥 종목이 하락하면서 국내 코스피에도 같이 연계해서 하락한 거 아닐까, 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